탈무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던 승객들 사이에서 한바탕 이야기꽃이 벌어졌습니다.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부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유일하게 가난한 랍비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부자인 승객들은 서로의 재산을 비교해가면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사람들은 랍비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누구 못지않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이요. 재물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재산이지만 지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이요. 몇 시간 후 해적들의 습격을 받아 모든 재산을 약탈당한 그들은 간신히 목숨만을 유지한 채 가까스로 어느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잃은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은 랍비는 마을에 쉽게 자리를 잡은 반면 재산을 모두 잃은 부자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해 어려운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배에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랍비에게 물었던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라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어머니, 저라면 우선 돈과 재물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란다. 모르겠다면 힌트를 주마. 그것은 모양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 것이란다. 그래도 아들이 대답을 못하자 어머니는 지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내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학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기 전에 눈을 감을 것만 같아 아버지는 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집안의 한 노예에게 상속하되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만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주인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든 아들은 매우 놀라면서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한 현명한 랍비를 찾아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랍비를 찾아간 아들은 유서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투덜거렸습니다. 랍비님, 저는 이제까지 아버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무슨 연유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께서는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모양일세 그려. 이 유서가 그 연유를 잘 말해주고 있군. 랍비의 말에 납득할 수가 없었던 아들은 말했습니다.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진정 원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게. 자네에게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아버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나면 노예가 모든 재산을 빼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게지. 어쩌면 노예가 자신의 죽음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염두에 두셨던 게야.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신 것은 재산을 모두 노예에게 상속한다고 하면 노예가 자네에게 달려가 자신의 죽음을 알릴 것이고 재산도 소중히 간수해 둘 것임을 아버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일세.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역시 아직 젊은이라 생각이 깊이 미치지 못하는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아버님께서 유서에 분명 단 한 가지만은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쓰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게야.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네. 그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감히 따르지 못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많은 재산보다 지혜가 아닐까요? 지혜롭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형편없이 못생긴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주는 그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총명하고 놀라운 지혜가 아주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말을 들은 못생긴 랍비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주님, 궁중에 있는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둡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데 담아두지요. 랍비는 깜짝 놀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로마의 황실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훌륭한 그릇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두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과연 랍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시녀들을 불러 황실의 모든 술을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바꾸어 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술맛은 예전과 다르게 형편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냐? 로마 황제는 크게 노하여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공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폐하.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황제에게 용서를 구한 공주는 그 못생긴 랍비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라피님,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시켰단 말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태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공주님에게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해도 보잘것없는 허랑 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옛날 어느 안식일에 3명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돈을 들고 신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연유로 3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가서 3사람 중 누가 그 돈을 훔쳤는가를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들 3사람은 매우 현명한 듯하니 우선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네. 한 젊은 아가씨가 어느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얼마 후 그 처녀는 다른 사내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제의를 했고 위자료 또한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은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약혼을 취소해 주었다. 그런데 여인은 돌아가던 중 한 노인에게 납치되고 말았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서 나를 놓아주었으니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순순히 처녀를 놓아주었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마친 후 3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들 3사람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보라. 첫 번째 유태인이 말했습니다. 파혼을 승낙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청년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녀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고 위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태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아가씨는 용기를 내어 처음에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태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녀를 납치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여인을 납치했는데 돈도 받지 않고서 풀어주다니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 번째 유태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돈을 훔친 도둑이로구나. 앞에 두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곧 사랑과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었지만 너는 돈에만 정신이 팔려 있구나. 내 놈이 틀림없이 범인이다. 한 나라의 왕에게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몹쓸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통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왕은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겠다는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아주 먼 지방에 살고 있는 삼형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주 외딴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 맞이인 첫째는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갖고 있었는데 천리 밖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첫째는 왕의 포고령을 보고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고 삼형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자고 의논했습니다.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잠깐 사이에 날아갈 수 있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그 어떤 병이든지 감쪽같이 낫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전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게 하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말끔히 낫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에 온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뻐했으며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벌이고 사위이자 다음번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삼형제 중 누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하는 난처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삼형제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첫째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만일 날아다니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곳까지 올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셋째가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과연 삼형제 가운데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정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셋째입니다. 왜냐하면 망원경과 양탄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남아있지만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포기한 셋째가 임금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지혜가 하나 더 더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